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라떼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맛있는 라떼가 뭘까요? 맛있는 라떼? 사실 맛있는 라떼라고 하면은 밍밍하지 않고 원자재 느낌이 잘 느껴지는 걸 맛있다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라떼를 먹을 때 한때 우리가 라떼가 맛있는 집에서 유명했었던 게 펄바셋이라든가 이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라떼 브랜드에서 라떼 브랜드가 아니죠. 그 브랜드에서 라떼를 만들었을 때 왜 대중적으로 맛있다고 느꼈느냐 하면 굉장히 사용하는 커피의 농도가 높았어요. 그 말인즉슨 그 라떼가 희석되지 않았다, 물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라떼는 우유랑 에스프레소가 섞인 음료인데, 우리가 우유만 보더라도 그 우유에도 분명히 수분이 있겠죠. 물이랑 우유가 섞여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커피에도 에스프레소에도 물과 커피 성분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농도가 진하다면 물이 적게 들어간 거고, 농도가 높다면 물이 많이 농도가 진하다면 물이 적게 들어간 거고, 농도가 진하지 않다면 물이 조금 들어간 거겠죠. 묽은 거겠죠. 물이 같이 들어가면 맛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커피 맛은 나겠지만 묽어지겠죠. 질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래서 펄바셋에서는 트리플 바스켓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커피를 많이 담았어요. 그러니까 재료를 많이 쓴 거예요. 커피 재료를 많이 담아서 물은 적게, 커피는 더 진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라떼를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이진 않았을 거예요. 많은 재료를 사용해서 더 농밀한 커피를 뽑아내서 버렸으니까. 하지만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라떼가 진하네, 묽은 것 같지 않네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카페 같은 데서 라떼를 만들거나 라떼보다 더 작은 음료나 농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유의 양을 많이 줄입니다. 아니면 커피를 더 진하게 뽑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회라든지 더 농밀한 우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유 자체의 농도를 높여버리거나 우유에다가 유크림을 섞어버리거나 전지분유, 탈지분유 같은 거를 좀 섞거나, 아니면 중류하거나, 압력을 이용해서 압력을 낮추고 거기서 우유를 저온으로 장시간 해서 수분을 다 증발시켜서 단백질이랑 지방 성분이 더 응축되어 있는 약간의 크림 같은 우유를 만들어 놓거나, 그래서 이 우유에다가 똑같이 에스프레소를 넣어서 라떼를 만들거나 하면, 일단 우리는 농도가 진하면 맛이 있고, 이 재료가 가진 더 농밀한 재료의 특성들을 잘 느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수분을 다 날린 우유가 더 맛있겠죠. 더 고소하고 더 크리미하고 그런 느낌들이 있으니까 일단 우유를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우유를 바꿔서 만든 농밀한 우유, 그런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예로는 테스트를 해서 드실 때는 냉동 증류법이라 그래가지고 우유를 얼린 우유를 상온에다 놓으면은 녹는 점이 우유랑 물이랑 수분이랑은 다르니까 상온에다 놓으면은 얼음 결정들은 안 녹아서 그대로 있는데 우유랑 우유에 들어가 있는 지방 성분들이 하얗게 녹아서 먼저 나오기도 하고요. 이걸 받아서 드셔보시면 조금 더 농밀하고 달콤한 느낌의 우유가 되기도 하는데, 경제적이진 않죠. 그냥 재미 삼아서 맛볼 겸 한 번 정도는 해보면 좋지만, 이런 식으로 우유를 더 농밀하게 해서 만드는 방법, 커피를 더 진하게 추출해서 만드는 방법, 요 두 가지가 섞여지면 라떼가 아무래도 다른 곳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집에서 캡슐로 라떼를 만들어 드시거나 핸드 드립백 같은 걸로 라떼를 드실 때 우리는 커피를 더 진하게 뽑는 데 집중을 하게 돼요. 드립백으로 라떼를 먹고 싶으면 굉장히 소량의 물로 진하게 여러 번 추출을 해서 내가 추출하는 결과물의 농도를 이만큼 높이거나, 캡슐 커피로
아메리카노 뿐만 아니라 라떼로 진하게 먹고 싶으면 사실 진하게 만든다라는 건 경제적인 것이랑 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캡슐 같은 것도 하나를 쓸 걸 두 개를 쓰고, 추출을 할 때 더 짧게 추출을 하거나 오랫동안 추출을 하면 동일한 물이 계속 투입되면서 커피 성분은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겠지만, 커피 성분을 많이 뽑아내는 것과 동시에 물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엔 커피 성분은 많이 갖고 오지만 농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농도만 높여야겠다 그러면 물이 최대한으로 적게 들어가게끔 해서 커피 성분을 가져올 수 있게끔, 에스프레소는 뭐 짧게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 경제적이진 않아요. 수율이 낮고 농도만 높아지니까. 캡슐 커피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두 개 있잖아요. 하나는 큰 컵, 작은 컵이 보일 거예요. 근데 작은 컵은 물을 조금만 빼주겠다라는 거겠죠. 아니면 우리가 옵션을 눌러 가지고 내가 추출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에스프레소처럼 캡슐 커피를 넣고 추출량을 적게 뽑으면 더 농밀한 커피가 나와요, 맛있게. 하지만 우리가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할 때는 보통은 18g에서 많게는 20g 이상까지도 사용을 하는데, 캡슐 커피는 5.6g 밖에 안 들어가요, 에스프레소 기준으로. 우리나라 OEM으로 해주는 회사들이나 다 보면. 그래서 5.6g 밖에 안 들어가는 것에서 많은 커피를 추출을 하다 보면 결국엔 물이 들어간다고 했죠. 연해집니다. 그래서 캡슐을 뭐 2개 내지는 3개를 짧게 추출을 하면 적은 5.6g의 커피 가루로 진한 커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에서 라떼로 만들어 드시면 농밀한 커피, 카페에서 주문해서 드시는 것만큼 맛있는 거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유를 바꾸고 커피를 진하게 추출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맛있는 라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안에서 비율을 우리가 조절을 하는 거고, 커피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하겠지만, 동일한 커피에 동일한 우유로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우유를 농밀하게 만들 것인가, 우유의 비율을 줄이고 커피의 비율을 좀 높이거나 커피를 더 진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 카페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라떼를 만드실 때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